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기류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이주환의 10분 맞짱 10분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지금 외교 문제,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연일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 다음에 학계나 경제계에서는 경제계대로의 수많은 전망과 대책과 그리고 TV를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토론회 이런 것들로 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리즈로 계속 이제 이렇게 연재를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단순하게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걸고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곧 있을 본인들의 국내 정치, 참의원 선거 이런 데서 그 자신들의 어떤 구심점, 세력을 좀 이렇게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착 외구, 자유한국당 이런 토착 외구들이 자신들이 내년에 또 총선을 해야 되는 것에 약간의 이익을 어떤 취하기 위해서 일본 아베 정부하고 이 짜옹 먹고 지금 이제 이렇게 무역 보복하면 그 무역 보복의 여파가 올해 이렇게 말쯤에 나타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왜 정부를 향해서 또 성토하고 이렇게 생기면 내년에 총선 때 자기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보관 때문에 아베하고 손잡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기다 더하기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의 어떤 북핵과 관련한 문제에서 얼마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휴전선을 넘는 그 김정은하고 그 휴전선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고 했을 때, 일본은 패싱, 소외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아베가 또 부글부글 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뉴스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 세심하게 기사 보시고 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지환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짧고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지환이니까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생기고 있는 이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시원하게 밝혀드리려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현재가 문제가 아니다. 과거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과거에 삐뚤어진 것을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실리 외교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의 과거부터 잘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된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1965년에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한일협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저렇게 뭔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협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부터 일단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 이번에 그 일본이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무역 보복으로 나섰던 그 첫 번째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전범 기업이라 그래요. 그분들을 갖다가 그 사지로 몰았던 그 일제시대 때 그 기업들, 그 기업들이 강제징용자 분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배상하라.
자, 그래서, 자, 보상과 배상, 지금 자료화면 이렇게 나갈 건데요. 자, 보상과 배상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상은요, 내가 뭔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손으로 툭 쳐서 테이블에 그분 물건이 떨어져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근데 그건 제가 그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분의 핸드폰을 물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부른다. 근데 배상은 제가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핸드폰을 들고 막 땅바닥에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막 그 핸드폰이 깨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보상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상은 합법적인데 내가 손해를 끼친 거, 배상은 불법적으로 내가 손해를 끼친 거, 이것을 보상과 배상의 차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떻게 났나요? 배상하라고 났죠? 배상. 그죠? 배상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일본이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자기들은 이거 인정 못해. 그러면서 막 무역 보복까지 나서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뭐냐면 돈 물어주는 것도 싫지만 그 이전에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심화학습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냐,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실리적으로 우리의 이득을 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손해를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정부가 찾으려고 해야지! 라고 따지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한테 나중에 그 기업들한테 돈 받는 건 그냥 정부가 그럼 나중에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강제징용자분들한테 정부가 먼저 논아주고, 그 돈,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던 거, 그 돈을 먼저 우리 정부가 주고, 나중에 일본 기업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 있는 거예요. 민사적 책임 있는 거죠.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부가 먼저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한 새끼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일본한테 받아라 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매국질이다. 이게 매국노의 논리예요. 자, 이제 이런 놈들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배상이란 걸 받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 말은 일본이 과거에 식민지 시절에 했던 이런 행동도, 위안부 할머니 문제, 사할린 동포의 문제, 우리 하시마섬 그때 탄광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강제 징용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전쟁에 내몰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야라고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일본이 지금 와서 이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무역 보복까지 막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65년에 있었던 그 빌어먹을 한일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일협정, 여러분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박정희 정권 때 일본하고 전쟁과 관련한, 그 협정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다. 거기에 배상금은 없었어요. 청구권 협정을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10분 안에. 청구권 협정, 한일 협정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청구권 협정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문구에도 일본이 대한제국 시절에 자신들이 강제 병탄했던 우리나라를, 그 다음에 을사늑약과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965년에 박정희가 일본한테 받아왔다는 그 돈 얼마 되는 돈은요, 그때 받았다는 이렇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은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의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합법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 니네가 지금 전쟁도 이렇게 막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하니까 니네 좀 불쌍하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좀 도와줄게 하는 차원인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무효,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을사늑약, 그 다음에 강제병탄, 이런 모든 것들이, 강제병합, 이런 것들이 합법이야라는 걸로 그 1965년 한일협정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박정희 때. 근데 이번에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그것이 불법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천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니네 분명히 1965년에 우리랑 그거 청구권 협정하면서 다 끝난기로 했잖아.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했고요. 얼마 전까지는. 박정희가 그런 짓을 했는지 여러분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 몇 푼 받아오면서 그냥 없던 걸로 해버려요라고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더러운 역사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를 싫어하는 이유가 근거 없이 그 사람들을 매도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제가 박정희 보고 친일파라고 하는 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유를 아시겠나요? 오늘은 좀 제가 또 다른 각도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65년에 한일협정,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무엇만이 들어있을 뿐이냐면 원래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이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벌였던 그 전쟁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 지배해서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점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 어른들을 갖다가 뭐 군대 보내고 위안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남양군도로 막 징용 보내고 했던 그런 수많은 그 나쁜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겨우 뭐가 있냐면 그냥 니네는 지금 힘드니까 우리 일본이 좀 도와주는 거야. 심지어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내용 속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침탈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는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법적으로 맺은 조약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조선이란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일본 놈들이 말하는 조선의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리를 식민지배로 부려서 우리를 이렇게 막 우리나라의 뭐 재산을 빼앗고 뭐 영토를 빼앗고 유린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조선을 자신들이 살려준 거라고 이런 논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믿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조약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받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배상금은 없었다. 근데 이번에 아무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배상금 자체의 문제도 물론 남아있지만 배상금도 지금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막 징용당하고 이렇게 또 보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배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 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일파만파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꾸 지금 우리도 뭐 역사인식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일본을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일본한테 빌미를 내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오케이 우리 지금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우리가 그냥 묻어줄게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떻게 일그러진 그 과거를 일본한테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일본한테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여기서 바로잡고 가지 못하면 여기서 만약에 그리고 심지어는 인정해버리면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다음 후손이 일본한테 절대 이제 한마디도 못해요. 과거의 식민 지배에 대해 가지고 이 무서운 것이 지금 이 현상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근대사의 전체 역사가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그 사람들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리 잘못했다가는 역사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예, 이런 아주 엄중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아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현재 알았다면 그 과거를 다시 되돌리고 다시 되고치고 그리고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 세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자본의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거다. 라는 역사의식을 우리 모두 함께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재환의 10분 맞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